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 미지의 세계로 한 발 더. 산 아구스틴. 여기에 살면 어떨까? 콜롬비아 산 아구스틴에 머물고 싶어졌다. 숙소 주인에게 스페인어를 배우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해 해먹에 눕고 동네 아이들과 강아지와 놀고 가끔 오토바이를 빌려 막달레나 강으로 피크닉도 가면서 말이다. 그만큼 산 아구스틴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아니 남미에서 손꼽히게 좋았다. 이 생경한 지역은 정말이지 우연히 가게 되었다. 여행 중에 산 아구스틴 석상의 사진을 찍어줄 수 있냐는 메일을 받았다. 한국에서 세계 거석 전시회가 열리는데 거석을 직접 공수하기가 어려우니 재현하기 위해 참고할 사진이 필요하다는 거다. 나는 30만 원의 수고비를 받고 석상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머물고 있는 에콰도르의 쿠야베누에서 콜롬비아의 산 아구스틴까지 가려면 배낭여행자가 일반적으로 가는 국경이 아닌 다소 생소한 국경 넘기를 해야 한다는 것. 루트를 입자면 쿠야베누에서 라고 아그리오로 와서 국경 검사를 하고 다리를 건너 콜롬비아로 입성. 그곳에서 봉고차를 타고 모코아까지 5시간 달리니 밤이 되었다. 맘씨 좋은 운전기사를 만나 기사들의 묵는 값싼 숙소를 잡고 함께 맛집도 갔다. 역시 운전기사님들이 맛집은 제대로 아시는 듯. 저녁으로 치킨을 먹으며 함께 축구를 봤는데 이 바른 기사님은 다음날 새벽에 차를 운행해야 한다며 맥주를 안 드셨다. 다음날 새벽 6시에 우리를 터미널에 데려다 주기까지 국경을 건너다 털릴까봐 도끼 눈을 떴는데 어딜 가나 친절한 사람이 있다. 긴장을 늦추지 말되 함부로 사람을 경계해서는 안 될 터. 터미널에서 피탈리토까지 갔다가 다시 봉고차를 갈아타고 산 아구스틴으로 향했다. 피탈리토에서 산 아구스틴까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산길을 넘고 넘었는데 그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다. 절벽 곳곳엔 작은 마을이 있다. 아니 마을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으려나? 해가 질 즈음 집 몇 채에 불이 켜지고 절벽 어딘가 귀하게 있는 공터에서 아이들이 하루가 아쉬운 공을 찬다. 한참을 달리면 또 집 한 채가 나오고 가끔 시내로 가려고 차려입은 손님이 탔다. 그렇게 국경을 넘어 산 아구스틴까지 오는데 2박 3일이 걸렸다. 산 아구스틴 터미널에 도착하니 비가 내렸고 청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호객을 나온 동네 짱 아저씨의 숙소에 들어갔다. 산 아구스틴은 시골이라 그런지 내가 지나가면 키득키득 웃거나 괜히 인사를 건넸고 식당에서 영어는 거의 통하지 않았다. 나도 참 아무거나 먹으면 될 것을 메뉴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면 종업원이 마이크를 불러 세웠다. 청청 패션의 짱 아저씨였다. 그는 일수 가방이라고 불릴 법한 네모난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관광객의 영어 통역을 하며 동네 일을 봐주고 숙소를 운영하고 투어도 진행했다. 나는 산 아구스틴의 고고학 공원에 가서 석상을 촬영해야 했기에 말을 타고 돌아보는 투어와 차량 투어를 예약했다. 산 아구스틴은 스페인이 정복하기 전인 1세기에 안데스 북부의 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석상으로 유명하다. 특히 석상들이 밀집되어 있는 고고학 공원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다. 2000여 년 전 조각들이 이렇게 많이 멀끔히 보존되어 있다니 놀라웠다. 석상의 생김새는 꽤 귀여웠다. 따봉하는 친구부터 우리나라 도깨비처럼 익살스럽게 웃고 있는 친구까지. 키들도 대부분 내 허리만치 자그만해서 더 귀여웠다. 칠레 이스터 섬에서 본 모아이는 크기부터 압도적인데 산 아구스틴 석상은 크기에 욕심을 버리고 섬세한 표정 묘사에 더 집중하였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만든 듯 보였다. 가만 1세기에도 그러니까 수렵 채취를 해야 하고 여기저기서 침략을 막아내는 와중에도 이런 예술을 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다. 인간에게 예술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강력한 본능인가. 투어 중에 막달레나 강도 갔다. 가이드 할아버지는 막달레나가 콜롬비아를 관통하는 중요한 어머니의 강이라고 말했다. 산 아구스틴의 수돗물은 약간 노리끼리 한데 아마도 막달레나 강의 영향일 것이다. 장마의 흙탕물 같은 강물이 우차차 세차게 흐른다. 강이라기보다 폭포가 길게 이어진 듯하다. 자동차 투어를 함께한 가족도 신나게 강물을 쳐다보았다. 보고타란 대도시에서 왔으니 그들도 처음 봤을 터다.
아버지는 주 5일 근무로 토요일에 보고타에서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내려왔고 일요일 밤에 다시 12시간을 올라가 출근한다고 했다. 아버지 만세! 딸의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장인어른 앞에서 애정 표현을 양껏 하더니 딸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다. 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아버지 만세! 그들은 챙겨온 간식을 나눠주었고 나는 점심때 맥주를 쏘았다. 일요일이라 샌아구스틴 시내가 들썩였는데 콜롬비아 미녀가 마트에 올라탄 퍼레이드도 있었다. 역시나 최고의 미녀였다. 말을 타는 투어도 있는데 와 승마를 왜 하는지 알 것처럼 재밌었다. 승마 중에 우아한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그림 같은 집을 발견했다. 잔디가 깔린 정원에는 작은 연못이 있고 강아지와 오리들이 뛰놀았다. 원두막에서 더위를 식히는 객에게 아주머니는 차가운 레모네이드를 갖다 주었다. 다음날 바로 이곳에서 숙소를 옮겼다. 아주머니가 키우는 강아지 꼬기는 지금도 생각하면 보고 싶어 눈물이 날 지경이다. 똥똥한 배에 부정교합이라 드라큘라 이빨을 하고 코를 심하게 곤다.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조식을 먹을 때 몰래 빵을 줄 수밖에 없었다. 살찌는 이유가 있었다. 집에는 가끔 모르는 개들이 들어와서 낮잠을 자고 밥을 먹었다. 아주머니는 익숙한 듯 받아들였다. 숙소가 자리한 동네도 좋았다. 가난하지만 정갈하게 닦고 수선한 집들, 밖에는 빨주노초 강렬한 색의 화분을 놓았고 뜨거운 햇빛을 피해 길게 뺀 차양의 아래는 해먹을 달았다. 여기는 물가도 무척 싸서 맥주 피처가 약 1,000원, 감자, 호박, 양배추, 양파를 2,000원에 살 수 있었다. 참으로 오래 머물며 살기 좋은 곳이다. 무슨 일이 생기면 짱 아저씨 마이클에게 부탁하면 될 터다. 우연한 여행 덕에 이 동네를 알게 되었다.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에 발을 들이미는 용기도 내볼만 하다. 인생도 그럴까? 국경을 넘다 죽을까봐 겁나면서도 시간 낭비일까 걱정하면서도 한 발 내딛는 것. 그것은 불행보단 보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여튼 가만히 있는 것보단 100배 나은 듯하다. 마야광이 떠난 가로수길, 메데인. 샌아구스틴에서 1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메데인에 도착했다. 버스터미널은 서울의 고속터미널과 비슷한 규모로 무척 붐볐다. 콜롬비아 제2의 도시에 왔음을 실감했다. 혹자는 수도인 보고타보다 이곳이 훨씬 부자 도시라고 했다. 마여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근거지인 메데인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다. 내가 이곳에 오고 싶어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미드 나르코스를 재미있게 보았는데 나중에야 실화임을 알게 됐다. 파블로가 죽은 1993년 전까지 8, 90년대 메데인의 모습은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메데인은 아직 위험하니 부촌에 숙소를 잡으라는 충고를 들었다. 세련된 펍과 클럽들로 잘 빠진 동네였다. 밤이 되면 무섭기는커녕 펍들은 더 불을 밝히고 테라스에선 잘 차려입은 남녀가 칵테일과 맥주를 마셨다. 낡은 스포츠웨어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사람은 나뿐인 것 같아 화려한 거리를 빠르게 지나 숙소로 들어가곤 했다. 하루는 근처의 펍에 갔다가 회사 근처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맥주를 마시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처럼 테라스에 앉았고 힙한 음악이 흐르고 선선한 바람이 불렀기 때문이다. 펍에서 나오자 한 행인이 엑스터시라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술집 주변에서 마약을 빌매하는 사람인 듯 했다. 아, 여긴 메데인. 메데인에서 마약왕의 발자취를 찾다가 나르코스의 배경 같은 산동네를 발견했다. 안데스 산맥이 골짜기에 위치한 이곳에선 빈곤층일수록 가파른 산동네에 산다. 그들은 지형과 마약 조직 때문에 고립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2004년에 메트로 케이블이 설치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언덕 위의 주민들이 쉽게 시내로 출퇴근하고 관광객들은 쉽게 산동네로 진입했다. 그 덕에 메트로 케이블이 정차하는 곳에는 범죄율도 줄고 분위기도 쇄신됐다. 그 메트로 케이블을 보러 가기로 했다. 주민들을 위한 발이지만 나처럼 구경 오는 이들이 많았다. 같은 칸에 탄 콜롬비아 남자도 내게 기념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메트로 케이블은 정말 가파른 언덕을 올라갔다. 언덕이 아니라 산이다. 계단식 논 같은 지형에는 인가들이 촘촘히 있고 골목마다 오토바이들이 다녔다. 정말 메트로 케이블이나 오토바이가 아니면 꼭대기 주민은 밑으로 내려올 마음을 아예 접을 듯 했다.
메트로 케이블은 꼭대기 마을까지 20여 분 정도 걸리며 중간중간 역이 있다. 그 마을에서 산 정상까지 오르려면 6천 페소를 내고 메트로 케이블을 갈아타야 했다. 이제부턴 주민들의 노선이 아닌 관광 상품이기 때문이다. 15분 동안 올라가면 산 정상에 널찍한 공원이 나온다. 전망대와 고급 레스토랑이 있고 기념품 가게도 많았다. 초록색 돌로 만든 반지를 하나 샀는데 잃어버렸다. 메트로 케이블을 타고 내려오면서 중턱의 마을에 들르고 싶었다. 하지만 역 바로 근처가 아니면 여전히 위험한 동네라고 하여 감히 돌아다니지 못했다. 역에서 주전부리라도 사고 싶었지만 다들 말렸다. 부천에 위치한 숙소로 돌아가서야 엠파나다를 사 먹었다. 우리나라의 떡볶이 노점처럼 엠파나다 노점이 무척 많았다. 페루에서 엠파나다를 고기 누린내 때문에 거의 먹지 못했는데 이곳에선 카레향이 나는 엠파나다 맛집을 찾았다. 굉장한 맛집인지 주변 노점은 텅텅 비어도 여긴 줄을 섰다. 금방 튀긴 카레맛 엠파나다에 고수를 썰어 넣은 새콤한 소스를 뿌려 현지 음료인 포스트본 오렌지 맛과 먹었다. 메트로 케이블처럼 도시 쇄신의 프로젝트 중 하나가 그라피티 투어라기에 메일로 신청을 했지만 가이드는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쉬는 날이었듯 싶었다. 그라피티는 보고타에서도 볼 수 있다며 금방 접고 엘페뇨를 보러 가기로 했다. 엘페뇨는 거대한 바위산으로 메데인의 유명한 근교 여행지다. 메데인에서 버스로 2시간 걸리는데 중간에 행성들도 많이 탄다. 당시 남미에선 젊은이들이 버스에 타서 랩이나 힙합을 하며 공연료를 막는 것이 유행이었다. 윤미래다 싶을 만큼 무척 잘하는 친구도 보았고 소음에 가까운 힙합 꿈나무도 있었다.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행상이었다. 마약 검사도 자주 한다. 콜롬비아에서 버스를 탈 때마다 중간중간 경찰이 들어와서 마약 소지를 검사했다. 두근거리며 몰래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은 선하게 웃었다. 후에 연합뉴스에서 콜롬비아 전직 경찰의 인터뷰를 보았다. 파블로의 생전에 죽은 동료들, 두려움에 떨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믿은 나르코스의 예고편만 봐도 텔레비전을 끈다고 했다. 마약왕 때문에 메데인까지 찾아온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 엘펜유 꼭대기까지 740개의 계단이 있다. 100단위마다 숫자로 표시되어 있다. 무척 힘들 줄 알고 의지를 다졌으나 생각보다 금방 올라갔다. 그간 산행으로 단련되었나 보다. 내려와서가 더 예뻤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이 가까운 평지가 펼쳐졌다. 윈도우 바탕화면 같은 푸름이었다. 엘페뉴에 대기하던 툭툭을 타고 과타테페로 갔다. 알록달록 색색의 집들이 있는 동네로 당연히 관광객이 넘쳤다. 그러나 자연이 준 색상을 따라가진 못했다. 그냥 밥이나 먹기로 했다. 심하게 연기를 내뿜는 생선구이집에 들러 맥주 클럽 콜롬비아와 숭어구이를 시켰다.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클럽 콜롬비아를 여러 병 비웠다. 아, 메데인은 미술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고향이기도 하다. 마약왕에 집착하다 보니 나중에야 알았다. 광장에는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을 전시한 커다란 미술관이 있다. 또 그의 조각상들로 진열되어 있다. 사람들은 뚱뚱한 여인의 조각상에 올라가 껴안고 사진을 찍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일부러 말리지 않는 거라면 멋지다고 생각했다. 작가도 관리인도 예술품도.